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 합니다. 자, 저희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저희랑 또 경제를 알아보고 또 시장을 알아봅시다. 본부장님이랑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야기 하나하나 조금 풀어주시죠, 네. 본부장님. 그 제롬 파월이 역시 정말 센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네,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S&P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고요. 강세를 보이던 빅테크 주식도 맞아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테슬라하고 그 트럼프하고는 같은 편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예, 자체도요? 테슬라 네. 주가도 전날 이제 뭐 8% 시간외 거래에서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 8% 하락했다가 이날도 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했고 있고 지수는 뭐 하락했기 때문에 뭐 읽어드리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초반에는 잠깐 상승을 했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끌어가지 못했고 그 제롬 파월의 그 의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아주 꽉 이렇게 막히는 답답함을 계속 누르게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 이제 안도감을 좀 주지 못하고 사실 이게 맞아요. 산타랠리라고 하죠. 이제 이 연말이 되면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하게끔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이분은 뭐 시장 이런 거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딱 냉정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끔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 이분의 기조대로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흐름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시장이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 네이션와이드나 올해는 그 기본적으로 연방제도 통화 완화가 이제 기울어 있지만 금리 인하 기준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경직된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살짝 뭐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1.37% 상승했고 애플도 조금 올랐습니다. 0.7%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1.12% 상승했지만 모건 스탠리나 뱅커 오브 아메리카는 0.42%, 0.18% 하락했으니까 서로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상승세 우상향으로 가던 상승세가 조정 국면을 좀 맞고 트럼프 이기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생각하는 시간 그런 걸 좀 갖기 시작했다고나 볼까요? 마냥 이렇게 장밋빛깔로 생각하던 많은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맞아요.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일이죠.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될 게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좀 시장에 또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좀 좋게 나오면 시장이 좀 갈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또 안 나오면 약간 또 이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월가에서 그 전반적으로 그 파월의 영향 때문에 네네. 산타 시즌 조기 종료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근데 사실은 뭐 산타 시즌이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네네. 사람들이 조금 약간 또 기대하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예. 없는 느낌이고 뭐 국내는 이제 산타님 이제 발끝도 보지 못해 그림자도 못 봤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서 네네.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음 그분이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연말에 이제 실적이 좋고 이래야 전반적으로 이제 보너스도 받으면서 이제 주머니 사정도 샐러리맨들이 좋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산타랠리가 쉽지가 않은 듯한 경기가 안 좋아요. 네 경기가 진짜 안 좋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네. 정말로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진짜 힘든 것 같고 어, 뭐 그러니까 30대 MZ 세대들은 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음. 그 장하준 교수가 옛날에 썼는데 음. 책을 쓸 때 이제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다리를 중간에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다리가 너무 높아서 이제 집값 같은 게 이제 아. 우리 세대만 해도 집을 살 수 있게끔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로 딱 맞네요. 있는데 맞네요. 지금은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엄두를 내지 않고 음. 소비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음. 저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집값이 지금은 10억 이렇게 하니까 뭐 음. 20억, 10억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예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저희 때는 1억, 2억 이렇게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저축을 하고 맞벌이가 좀 뭐 한 4, 5년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음. 이러면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10억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뭐 월세 살고 이러면 모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 예, 언제 그러다 사요? 근데 월급은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입사할 때랑 지금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네.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맞아. 지금 뭐 이렇게 맞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음. 사실은 이제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되게 힘든 거죠. 요즘에 그래 가지고 그 김간이랑 김밥청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뭐 그런 데가 이제 너무 오른 거예요. 김치 볶음밥 하나에 네네네네네. 8,000원, 9,000원 하니까 네네네네네. 오히려 거기 매출이 줄고 네. 편의점 음식 네네. 아니면은 아예 그 고급 레스토랑 그런 네네. 데가 올랐대요. 그냥 먹을 때 한 번 제대로 네네. 먹지 애매하게 막 8,000-9,000원 주고 한 끼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소비 문화가. 소비가 인제 작은 거에 그냥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 때는 인제 저희가 보면 인제 모았다가 큰 거 집이나 음. 이런 거부터 사는데 MZ 세대들이 인제 작은 거부터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보통 인제 집이 제일 큰 돈이 들고 그다음에 하는 게 차 뭐 그다음에 옷 뭐 이렇게 음. 시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쵸. 저희는 집만 살려고 일단은 많이 돈을 예. 근데 이제 모았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인제 작은 아. 소비를 해서 돈을 그리고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게 사실은 더 약간 덧없음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요. 남지 않는 것들. 예. 약간 이제 뭐 음. 바로 소비되는 음.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름 뭐 이런 아니 것들? 그런 거 아니 노름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사실은 인제 제일 필요한 장기적으로 제일 필요한 건 집이잖아요. 집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지금 급하지 않지만 명품 같은 것들 소비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더 음. 허함을 이런 걸 채우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 사다리가 너무 높아서 기존 기성세대들이 그 사다리를 너무 빨리 차버려 가지고 음. MZ세대 같은 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음. 어 이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많은 부분들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비용이 너무 급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음. 뭐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프라 비용이 갖춰야 될 비용들이 너무 급상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뭐 집을 산다거나 뭐 다른 비용을 산다는 비용, 특히 집값 같은 것들이 너무 급상승을 해서 이거를 지금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세대의 부모들이 그 집을 물려주거나 뭔가 가지지 않으면 지금 세대들이 그거를 살 엄두가 나지는 않을 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물려받지 않으면 네네. 우리의 힘으로 사기에는 사실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도 인제 코인이나 이런 아 거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사실은. 가는 거죠. 예예. 음. 그러니까 이제 쉽다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출발을 음. 하는 게 인제 코인을 투자하거나 인제 주식을 투자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리스크는 크거든요. 사실 부동산이 그나마 깔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나마 음. 리스크는 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인제 상대적으로 인제 되게 리스크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음. 이게. 그리고 인제 자본이 좀 있어야 좀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사다리 걷어차기가 참 와닿네요. 네네. 많은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소식 일단은 저희 네네. 이제 각설하고 네. 하나하나 이야기 한번 오늘 어떤 다음 얘기 또 소식들인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지난해 네. 이거 뭐 우리 이 아나운서 분야이긴 한데 가상자산 해킹 피해자가 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음. 해킹 좀 이따 인제 제가 채널리스트 발간한 2025년 범죄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22억 달러를 지난해 했고 전해에 비해서 인제 21.7%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인제 가장 많이 피해 본 거는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에서 했던 DMM 비트코인이 지난해 5월에 해킹된 거고 3억 500만 달러를 잃었고 2달 뒤에 인도 거래소가 와지르엑스가 2억 3,400만 달러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인제 기본적으로 성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안 쪽에 인제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킹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 한번 이 아나운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킹을 할 수 있는 보안 체계도 같이.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네. 이게 좀 이게 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암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치밀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하기 힘들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거래소 해킹 사건은 몇 번 일어나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래소가 해킹돼서 투자자분들 돈을 잃었던 사례들이 좀 많아 네, 가지고 그건 이제 특집편으로 네, 한번 한번 해주시면. 얘기를 해야 될 근데 것 저는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좀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이게 암호화해서 만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음. 암호에도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어 취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인. 기술적인 건 저도 잘 네, 네, 모르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서 거래소에 그 비트코인을 보관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음, 암호화폐. 그러니까 자기의 네, 네, 따로 네, 네, 그 노트북 같은 거 네, 들고 네, 다니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 약간 실물처럼.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러면서 랩탑 네, 네, 같은 네, 네, 거를 네, 막 보여주시면서 그 네, 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몇 개가 네, 있다 네, 이런 네, 네, 경우들이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 해킹 사건은 좀 잘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한번 네, 네, 네. 나중에 한번 풀어 한번 볼게요.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약간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음. 미국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아 맞아요. 네. 예, 이거 뭐 오늘 기사가 많이 났던데 이제 어제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언제 받을지가 좀 궁금해서 삼성전자 금액이 맞아요. 어쨌든 하이닉스보다 한 4배나 5배 정도 더 많이 받은 금액이라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달러 정도 더 늘어났고요. 1조 8천억 정도 원래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덜 받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800억 정도 이제 받는 건 이제 받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좀 전반적으로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받게 됐는데 이게 사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받는 건 아닙니다. 공장을 짓는데 그 일부의 금액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됐고요. 요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그 인디애나에 이제 하이닉스는 짓게 됩니다. AI 관련된 이제 고른 4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게 되고요. 이제 남은 건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도대체 얼마나 받게 되고 언제쯤 받게 될지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그 지역에 440억 달러를 추가해서 이제 받을 예정인데 이 중에 6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음. 9억 원 정도를 9조 원 정도를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걸 다 받을지 아니면 더 능가해서 10조 원 능가해서 받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계시고 어쨌든 이게 뭐 우리나라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그쪽에서 이제 생산해서 뭐 어쨌든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잘 받아서 이제 삼성전자 되게 중요한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주가도 좀 방어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안 좋은 악재가 올해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잘 방어를 해서 보조금 소식이 전해지면 저는 주가 방어나 이런 거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잘 빨리 해결이 돼서 생각 같아서는 제가 볼 때는 취임식 전에 이 소식이 다 들려올 것 같긴 해요. 취임식 전에 다 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다 얘기가 다 되고 이제 발표만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런가 봐요. 그죠? 예, 예, 협의가 다 협의가 다 됐고. 된 것 네.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그 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다 협의가 됐고 트럼프 정부 때 이제 다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대로 다 순순히 다 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가 다 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체 약간 개팍 많은 분이라 이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약간 튀기는 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이라 이게 잘, 그거라도 좀 잘 받아서 한시름 놓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애플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네. 네. 애플이 이제 텐센트 바이트 댄스하고 이제 AI 탑재 관련해서 지금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애플 행보를 좀 보시면 두 가지를 합니다. 중국에 있는 것들을 일부 기능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기능을 중국이랑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음. 예, 이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단순화된 작업들은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들을 단순화된 어떤 폭스콘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인도나 이런 쪽으로 옮기고 있고요.
AI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 AI 부분이 약간 예민한데요. AI나 이런 어떤 검색이나 이런 약간 데이터 중국의 데이터를 가져간 AI는 사실 기본적으로 딥러닝이라 중국의 정보나 그 어떤 자료 같은 거나 생각 같은 걸 많이 모으는 작업이라 중국이 쉽게 열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기네 거의 기업들과 함께 하라고 무조건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뭔가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제작할 때 AI 칩이나 이런 걸 제작할 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제작하는 거와 같이 작업을 하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팔려면 모든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텐센스나 바이트댄스하고 지금 같이 하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애플은 어차피 중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에 판매하는 것들 애플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기본적으로 AI 쪽에 이제 미국에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술도 받을 겸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나 이런 딥러닝 같은 것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고요. 중국은 또 이제 이런 것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이런 작업을 하면서 뭔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기대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AI 쪽에 관해서 지금 미국에 눌려 있고 미국에 너무 막 뒤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라도 통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너무 뭔가를 못하니까 항공모함을 가지고 옵니다. 항공모함을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술을 익힌, 기술을 익히는 예, 거죠. 네. 그런 식의 뭔가를 할 정도로 이제 모방은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AI 같은 거를 새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뒤따라 가려고 뭔가를 모방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중국이 모방을 어느 정도 잘하냐면 한국의 드라마가 정말 잘 되잖아요. 잘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감독들을 딱 다 데려갑니다. 감독만 다 데려갑니다. 창작자를 예, 데려가는군요. 가서 감독들을 한 3년 정도 막 씁니다. 그럼 다 배웠다 싶으면 감독을 내보내요? 내보냅니다. 그래서 비슷한 드라마를 막 만들어요.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MBC에 유명했던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을 막 비싼 가격에 한 3년간 계약을 하고 다 이제 계약 해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막 만들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서 보시면 한국에 만들었던 옛날에 했던 드라마나 이런 류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되게 잘 만듭니다. 지금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되게 빨리 따라와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드라마 한 10년 전 드라마를 보시면 되게 유치한데 최근 드라마는 되게 잘 만듭니다. 저 예능도 재밌게 몇 개 본 게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멜로물은 되게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환생 있죠. 무협 그런 것도 저 좋아해가지고. 무협보다 최근에 잘 만드는 건 음. 멜로물 중에 타임리스를 되게 잘 만듭니다. 오 타임리스 재밌죠. 예, 타임리스를 특히 잘 만듭니다. 한국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이 부분을 엄청 잘 만듭니다. 이런 것들 타임리스를 정말 잘 만듭니다. 중국이 이런 걸 한국에서 가져가서 정말 잘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나 특히 예능도 잘 만듭니다. 예능 중에 특히 체험형 예능, 1박 2일 같은 이런 예능들을 잘 만듭니다. 그것도 막 따라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우승 코드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PD나 이런 분들, 작가나 이런 분들을 데려가서 한국에서 받는 거 좀 이제 좀 많이 주고 데려가서 이제 그대로 베껴서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출? 네, 야. 계약 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쓰고 그대로 하는. 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중국에는 바이트 댄스의 이제 AI 기술의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트 댄스의 더우바오나 텐센트의 후니완, 바이두의 어니봇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긴 한데 사실 조잡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그닥 이게 잘 맞지도 않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국의 그 탭을 사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를 좀 할 줄 아시면 이런 것도 쓰실 수 있는데 되게 조악하고 막 좀 이상합니다. 네. 한때 중국 유학 진짜 유행이었는데. 네네네. 예. 근데 중국어 요즘에 또 많이들 안 하시니까. 네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든 자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본이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미국으로 다 몰리고 있다 보니까 기술도 다 미국으로 맞아요. 몰리고 있다 보니까 미국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컴플렉스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망이 좀 없다라고 보실까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인구가 많고 음. 기본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조금 이게 어쨌든 이게 전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하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 그죠? 예, 교육이 미국식 중요해요. 교육. 예, 교육이 중요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미국식 교육은 포인트가 뭐예요? 핵심이 미국식 교육은? 사고를 계속해야 돼요. 생각을 계속하는. 생각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생각을 계속해야 되는. 그러니까 열린 사고를 계속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상상을 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 본인이 뭔가를 생각해서 만들고 그 생각하는 것들을 퍼즐을 맞추면서 뭔가를 맞춰가는데 그게 맞춰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단순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에세이나 이런 걸 자기가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그게 에세이를 쓰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에세이의 정답이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공공의 유익을 그러니까 툭 튀어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로직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로직을 생각하고 그렇게 로직이 생각이 들면 알고리즘이 형성이 됩니다. 예,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면 일 처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잘 되고 되고. 네, 그다음에 협력해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을 할 때 혼자 약간 지금은 손해 보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 보는 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뭘 할 때 보면 미군들이 약간 용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의 어떤 그런 한 발로일 수 있습니다. 사고를 직접 하게끔 하는 그런 저절로 방식인 만들어준 거네요. 예, 그죠? 저절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게끔 저절로 만들어준. 그러니까 그걸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잘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꼭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학을 안 가도 충분히 억대 연봉을 벌 수 있고 예,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을 해도 억대 연봉을 벌 수 있고 예, Think different, 그지? 네. 그 뭐죠? 그 명언이잖아요, 그죠? 네. 생각을 정말 다르게 네. 그리고 이제 뭐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다시 자기가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 하진 않습니다. 네. 맞아. 사회적인 어떤 인식, 편견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거 물론 최상위 그룹은 또 있습니다. 최상위 그룹도 있고 최하층 그룹은 있긴 한데 어쨌든 용광로 문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새끼로 샜네요. 네, 이어지는 소식 바로 그럼 들어볼게요. 네. 이거. 암호화폐 좀 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61%가 북한 해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 소행이라고 이제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암호화폐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올해 13억 달러 정도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채널 아까 얘기했던 체이널리스트에서 이제 연례 보고서에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3억 달러 정도를 했고 전체 금액의 61%를 이제 북한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게 그러게요. 이렇게 잘하나요, 북한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이. 이걸 근데 거기도 유학파가 외화벌이를 있긴 하나 봅니다, 이렇게. 예, 근데 거기도 유학파가 있긴 하니까. 예, 외화벌이를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회장이신가요, 바이낸스? 맞아요. 바이낸스 회장님이세요. 네. 네. 아니 지금은 사퇴하셨고. 사퇴하셨죠? 옛날에 회장이셨죠? 창립자. 네, 네, 그렇죠. 창립자. 보통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은 이렇게 머리를 다 미시더라고요. 머리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머리가 별로 없어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딱 미는 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물어보니까 왜 미시냐고 했더니 머리가 이제 없으셔가지고. 예예 그렇게 많이 미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국제사회에서 이제 보통 이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그동안 탈취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 앞에 제가 이제 잠깐 앞에서 그 자료가 재밌어서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 테슬라 얘기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하지 않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지금 텍사스 오스틴 당국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초기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지금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텍사스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규제가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하기에 좀 좋은 환경입니다. 텍사스가 사실은 세금이 없거든요. 여러분 직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네요. 예, 텍사스가 사실 그래서 이제 오스틴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 사실은 명문대인데 사실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별로. 근데 놀 건 없는데 가면 거기가 이제 그 좋습니다. 그가 퍽퍽하긴 합니다. 그 동네 퍽퍽하긴 한데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고 어쨌든 규제가 별로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 나라가 거기가. 근데 땅은 넓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없고 거기서 이제 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스틴과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여기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운전자 지원 및 비감독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생각이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발표했던 사이버 그 앱을 이제 시 제품을 공개하면서 이제 여기서도 같이 해볼 생각인데 저는 실제로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마만큼 그때 이후에 그거가 정말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력 발전이 네, 있었을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웨이모처럼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웨이모는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자율주행 차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차가 자율주행 차였을까? 누가 옆에서 계속 조작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런 설 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설 나왔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자율주행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이버카라는 느낌만 받았지 자율주행에 대한 역할이나 그런 걸 보여주는 화면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란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카의 이미지만 보여줬지 그날 뭐 그게 자율주행의 어떤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네, 그냥 사이버카, 그냥 저는 사이버카란 느낌. 또 워낙 그 쇼맨십이 좋으신 분이니까 네. 이제 좀 신뢰도 자체가 그죠? 봐야 네. 알겠죠.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으면서.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안에 기술력을 엄청 지금 닥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여기서 살 것 같습니다. 기술 제가 볼 때 자율주행 기술.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지 않을까. 이거 다음은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펩시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주가가 이제 어젯밤에 최저입니다. 최저. 펩시코. 근데 저는 이 주식을 좀 유심히 보는데 왜요? 배당이 7%입니다. 엄청 높아요. 펩시코가 펩시 펩시 만드는 데. 만드는 데 예. 맞죠? 어제 이제 151.47달러로 51주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지? 아니야,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네, 전 매수의 기회인 것 같고요. 표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잠깐만,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 잠깐 카메라 좀 비춰주시고요. 왜 저를 비춰요? 제가 표를 바꾸는 동안 아니 왜 저를 붙입니까? 잠깐 바꾸는 동안 잠깐 보시고 계시고요. 저를 왜 뭐하러 봅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치 펩시코 차트를 잠깐 1년치 펩시코 차트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죠? 저는 보기에 그런 것 같고요. 이게 표가 너무 어렵네요. 이게 너무 커서 천천히 보여주세요. 이거 보시죠. 뭐 일봉 복잡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차트가 여기거든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지금 1년치입니다. 거의 지금 보시면 최고가 왜 이렇게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지금 나쁘게 볼 건 아닌 게 151점 최저 151.41이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배당률이 지금 현재 7%라고요? 7%입니다. 근데 이제 그 펩시코는 54.88이라는 높은 매출 총이익률하고 52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고 강력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1년간 7.6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에서 183점 여기 183.41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151.41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하고 소비자 습관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안정적인 주식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이 1.35고 되게 높은 편입니다. 배당금도 7%고요. 그리고 이제 2,910억 달러가 초과 순이익을 순수익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괜찮은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 감소나 시장 도전이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높은 총이익률 같은 걸 기록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나 혁신 시장 능력에서 되게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제품들도 되게 괜찮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볼 때 펩시코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펩시코의 제품이나 지금 다이어트류 제품 오히려 저는 코카콜라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영업이익률이 깎이거나 그래서 하락을 했던 게 네, 아니었던 시장 거예요? 자체가 지금 생필품 쪽 시장이 안 별로 좋지가 않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인데 그래서 이제 시장 이게 좀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롯데실성 같이 이게 생필 음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잘 이게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81에서 지금 150달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최저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7% 정도밖에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참고하셔서 보셔서 하시면 배당을 정말 잘 주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배당 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펩시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는 게 아닐까. 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한번 제가 보시는 게 좋을 것 배당주를 같습니다. 좋아해서. 네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저도 이제 이거 등록해놓고 보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펩시코는 코카콜라랑 펩시코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코카콜라가 원래 전통적으로 배당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펩시코도 사실은 여러분들 좀 원래 이제 늘 2등이었거든요. 펩시코가 코카콜라 밑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늘 2등임에도 불구하고 늘 2등을 지키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추가 소식 전해주시죠. 자, 아마존이 제가 주 5일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파업을 한다. 아이고, 파업에 거기도 노조가 세죠. 여기가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5일 CNN,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7개 주 아마존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노동 개선을 위해서 파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할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존 한 10,000명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고 하고요. 전체 직원이 153만 명인데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네요. 네. 근데 이게 파업이 아마존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이라고 합니다. 그 배송의 그 네네네. 배송 기사님들 파업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 아니에요? 전체 전체 다 다인데 해당되는. 이제 7개 주에서만 이제 물류센터에 있는 노동자니까 배송은 아니고요. 물류센터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이제 보내고 이제 물류센터 배송 쪽 하는 분하고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아마존 쪽은 이게 뭐 노조가 이제 그 직원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외부인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떨지 근데 저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이래 자꾸 아마존은 뭐 이걸 뭐 드론을 시킨다, 뭐 자동화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런 네. 리스크들을 좀 네, 네, 최소화시키려고 네, 네. 자동화, 네, 네. 자꾸 무인화 네, 네, 네. 시키는 그런 게 네. 있죠. 사실 노조라는 게 그죠. 여러 가지 양날의 검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슈가 네. 많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이게 이슈로 불거질 겁니다. 곧. 진짜요? 네. 미래에 갔다 오셨나요? 아니, 네. 제가 볼 미래 때 뉴스 어때요? 미래 뉴스? 아이고.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이거 본 것 같다. 엔비디아 칩이 AI 칩이 이제 중국에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동남아를 통해서 나온다. 동남아에 이제 이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칩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엔비디아 칩이 동남아 쪽에 발견되고 있고 이게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 쪽에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디인포메이션이 지난번에도 이제 TSMC 쪽에서 할 때 또 이쪽에서 이제 정통한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이게 슬슬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제 어떡해요? 지금 군부를 지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이제 엔비디아를 중국에서 먼저 조사를 했잖아요. 네. 이게 서로 그때도 치고받고 했었거든요. TSMC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도 지금 제가 볼 때 그 엔비디아를 중국이 먼저 조사한 거는 상무부가 먼저 조사하는 거를 선제 공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 AI 칩에 대한 조사를 선제 공격한 게 아닌가라는인데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동남아 제3국을 통해서 밀수한 게 아닌가라는 AI 칩을 지금 TSMC 칩이 막혀 놓으니까 AI 칩을 지금 그 H100 같은 것들 못 구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AI 칩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방식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선적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다 검수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첩보가 나온 겁니다. 첫 일보가 나온 거고 그전 거에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를 조사하는 부분은 선제 공격을 한 거고 제가 볼 때 이거 이제 상무부가 이제 싹 이 디인포메이션에 살짝 기사를 준 것 같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재 조치가 나올 것 같고 엔비디아나 이걸 했던 매체가 한두 군데 나올 것 같고 이제 기사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 한두 달 내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할 때쯤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막히게 되면서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다 전해주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을 같이 한번 좀 보고 오늘 랩소디 마무리 해볼게요. 저에게 3분을 주신 아닙니다. 부장님이시지만 저희 45분까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3분을 주신 본부장님이시지만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인이 이제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 시황부터 좀 보자면은 24시간 기준으로 3% 그리고 이더리움 쪽에 조금 더 많이 약세를 나타내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도지코인이 12% 폭락을 했는데 도지코인 다음으로 좀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졌어요. 에이다도 8.58%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조금 가까이 말씀드려야겠다. 잘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시장에서 어떤 충격이 왜 왔느냐, 그럼 왜 조정이 왔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파월의 영향력이다라고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또 비트코인 쪽으로도 수급이 빠르게 빠져나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7,000에서 98,000 요 선을 지금 현재 녹화 기준에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물량에서 또 받쳐주는 그런 또 세력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가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공포탐욕 지수는 62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도미넌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미넌스가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57.5로 도미넌스가 조금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이 상승했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오는 걸까?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요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진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쪽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분석가들의 의견이 좀 많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1.8% 가량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 도미넌스 상승하고 다른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1%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또 최근 동향 조금 더 가까이 하루치를 보시면 다시 도미넌스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고점에 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세죠.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솔라나가 13% 하락을 하고 에이다 코인도 17%, 시바이누도 20% 가량 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고 온체인 지표 오늘 제가 준비 하나 못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상으로 장기 보유자들의 일부 물량들이 이제 현금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왔어요. 일부의 차익 실현 매물들 올해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의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뉴스만 오늘 조금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비트코인 ETF가 이게 유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ETF 유출과 비트코인 하락 요런 상관관계들이 좀 있었고 어제는 좀 특이했던 게 비트코인의 조정이었는데 ETF는 또 유입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커플링이 됐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것까지는 없는 거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요 ETF 유입량과 비트코인 가격의 좀 상관관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시면은 이제 토탈 요렇게 유출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출량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요 데이터 자료는요. 그리고 IBIT 쪽에서 유출량 그리고 FBTC에서의 유출량 이렇게 각각의 운용사에서 유출량 볼 수 있거든요. 지금 FBTC에서 여기가 피델리티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유출량이 좀 많게 나오네요. 그래서 총합 유출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역대 최대 순 유출 이고 15일 연속 유입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이제는 수요 자체가 소강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총 6억 7,180만 달러 하나로 9,700억 원 순 유출이 됐고 이게 역대 최대 순 유출 규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원인 자체가 뭐 이제 고점이다라는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공포감이 단기적으로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하고 계셨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의 좀 유출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른 데이터상으로는 기관들 쪽으로는 오히려 좀 매집 동향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데이터를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피델리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2.08억 달러, 그레이스케일에서 1.88억 달러,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이렇게 유출인데 여기서 굉장히 고무적인 게 이제 IBIT 그러니까 블랙록 쪽에 관한 유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이런 소식 들려왔습니다. SEC에서요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를 승인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 코인을 합친 그런 이제 상품이에요. 그게 이제 승인이 돼서 사실은 원래 이 소식이면은 이제 코인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반영을 받았죠. 이 소식보다 트럼프가 더 강했던 약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EC가 해시덱스에서 사실 이게 신청이 들어갔다라는 건 이전에 제가 랩소디를 통해서 소식 전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해시덱스의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 출시를 현지 시간 19일로 승인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ETF 안에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솔라나 등등 이제 몇 가지 코인들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묶은 상품이고 이번 승인을 통해서 최초의 다각화된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이 상품 안에 들어있는 코인들이 비트랑 이더랑 다른 코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총. 근데 이 비트랑 이더 빼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은 ETF가 승인이 났는데 이 각각의 코인들은 ETF 승인이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물음표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EC가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여기가 승인이 된 거냐 이런 시선도 있고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추종하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시장에서의 뭐 인정도가 생겼다,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런 또 좋은 시선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시선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가 IMF 이제 지원 대출 계약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자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간밤에 청개구리처럼 또 비트코인을 엄청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전해드릴게요.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IMF 쪽에 조치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정책 축소를 조건으로 구제금융 대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11 비트코인 11개 BTC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떨어져서 좋으신 거예요. 신나가지고 좀 떨어졌다 이래서 조금 더 매수하신 것 같더라고요. 엘살바도르 대통령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휘를 하시는 거니까.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비트코인 사무소라고 하는 공식 트위터가 있어요. X가 거기에서 100만 달러 상당 11개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엘살바도르도 법정화폐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다시 좀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보유량 굉장히 많습니다. 5,980.77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 5억 8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요번 조정에서 샀다라고 엘살바도르가 샀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에 관한 IMF의 조치 그것도 한번 뉴스를 팔로잉 해볼게요. 아직까지는 크게 들려오는 소식을 녹화 기준으로는 없었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재밌더라고요. 이제 명품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백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미 지역 구찌 매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10여 종을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여 종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장 직원이 이메일로 링크를 전송하면 고객이 링크를 클릭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테슬라, 페이팔 이쪽에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할 것이다, 뭐 했다 이런 뉴스들 전해져 왔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소비 생활에 좀 적용이 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명품 매장이기도 하잖아요. 전통적인 명품 팩션 업계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타겟층 자체가 물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부자분들 뭐 약간 그런 명품을 사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결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신흥 부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버신 그 부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게 어떤 세일즈 마케팅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새로운 소비를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지역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3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저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파리 프랭땅 백화점에서 이제 바이낸스 그리고 프랑스 금융기술 회사 리지와 협력해서 자사 매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이제 명품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구찌에 앞서서 발렌시아가도요. 고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온라인과 미국 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은 아직 있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은 브랜드 측에서 도입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으로 아예 결제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막 놀러 간 그런 브이로그 영상들도 유튜버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런 고급 브랜드 차원에서 이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활용성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요인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소식까지도 같이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암호화폐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본부장님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잘 인사해볼까요? 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암호화폐로 명품을 살 수 있다니 좋네요. 사고 싶네. 네, 돈 법시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저희 오늘 랩소디는 네.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